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생각도 들어요. 김문수 씨 얘기를 네. 들으면 동문서답하고 저게 능청인가 아니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 하는데 하나 전광훈과 관계는 뭡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펑펑 울었다 안 울었다 뭐 이런 걸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봤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거짓말하냐고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운 걸 까먹었을까? 까먹었을 리는 없을 텐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운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번 울었으면 뭐 이해해줄게. 근데 몇 번 울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울음도 그냥 슬쩍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거의 뭐 예를 들면 애절하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주님이 감옥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걸,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매우 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사람 간의 관계는 아닐 거잖아.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를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약간은 끊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욕. 네. 본인이 장관으로 갈 수 있다면야 약간의 거리는 둘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좀 다행이죠. 자유통일당 장관 되는 바람에 장관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 김재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전 최고위원 그만뒀던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전광훈 목사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 추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라는 건 뭘까요? 뭐 오다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익 공동체입니까?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광훈 집회의 그 열기를 보면 욕심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데 보통 봄, 가을에 방송국도 개편을 하잖아요. 네. 김문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철에는 신앙심의 개편 시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우리 목사님 감옥 가실 때 눈물 흘렸던 것도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쉽고 슬프지만 당신을 부인하겠다.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제자처럼 네. 나 또한 그 후에 용서받겠지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전광훈을 모신다는 건 얼마 전 동영상 보니까 원산 폭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뒷짐 지고 머리를 네. 땅에 박는 걸 막 시키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또.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촬영하더라고요 또. 그건 이제 군대나 조폭이나 가능한 군대도 거거든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옛날 군대.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 군대에 나오신 네,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나 조폭에서나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강제하거나. 근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폭력적으로 강제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강제인 거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제일 높은 목사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오더를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 데리고 와서 내가 얘기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럼 제가 볼 때 신적인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는데 그 신적인 위치에 있는 내가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에 대한 거부야. 근데 그 방식이 예를 들면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원상폭격을 시킨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거의 군대 같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조교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익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익관계로 다 맺어지는. 아니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돼도 내가 거기 머리 박은 사람들도 보니까 나이 먹어 보이던데 예? 예를 들어 70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 박고 있고, 야 이게 좀 뭐하는 집단, 그런 집단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 세력이든 김문수든 누구든 간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전광훈 목사가 불렀다 그래서 찾아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대통령 나가도 되겠어? 라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속에 저들도 했는데
나 하는 것 좀 문제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 광기인데요. 필요에 의한 연대, 필요에 의한 신앙 근데 같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이제 인권연대 대표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은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거고, 그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에 의해서 국민주권이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법치든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쌍그리 무너져 버린 체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일종의 독재 체제인 거고, 위계적인 네. 소위 신분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질서니까 천부적인 거죠. 그들에게는. 네, 충성심이죠. 그래서 그 신분적 질서들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중세 같은 경우가 그 신분적 질서, 신이 내린 질서들을 본인이 반대하게 되면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회개성 때문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작동했던 건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거의 인권 자체가 유린돼 버린 사회, 신분제 네. 사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정광훈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김문수 씨가 원래 천주교 신자예요. 모세라는 세례명이 있고 열심한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세례명도 모세가 이제 리더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네네네, 그 분이죠.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인 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문수영 죄송해요. 윤석열도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분은 다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는 자기랑 하나님이랑 같다고 동격으로 해놓는 거죠. 다른 땅을 만든 거죠. 네. 본인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망각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보상금 이력도 부정하면서 나 이거 10억 받을 거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뱉은 말은 기억 안 난다, 아니면 난 진실이었다, 눈물 흘린 적 없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내가 말하면 스스로 그냥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8시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3차 토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1차 토론 때 이제 이준석이 막 뭐라고 도발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다. 2차 토론 좀 대응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준석하고 놀아준 거 아니냐. 말도 안 통하는데. 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좀 이준석이 소위 깬죽된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자. 왜냐하면 가치가 없고요.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의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본인이 취임하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과 어떤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실천 행위로 어디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신 분들이 짜증난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런 국민적 여론,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대화를 여기서 하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도발 행위이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이 시청 시간대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방식의 토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봄봄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은 개무시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없는 거니까 일종의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이준석 말고 이준석 너머에 있는 국민들만 보고 얘기해라. 네. 우리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셔요? 약간 딜레마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뭐 시비를 걸자고 덤비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였어요. 무조건 정면 대응, 정면 승부. 그래서 진실을 가리는. 처음에는 가치가 없어서 저 말에 내가 굳이 다 이 귀한 시간에 대꾸를 해야 될까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저거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우는 해줬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또 크게 판세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네. 다만 그래도 보는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네. 한 방은 유권자 입장에서 한 방 시원하게 한번 일갈하면서 정리해주는
모습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단치는 거 말고 정리해 주는 거. 네, 뭐 김문수 네. 후보를 통해서 그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그에 걸맞게 뭔가 싹 정리하면서 말 그만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장면 한번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신 건강도 되게 네. 중요하니까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